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가 2,600선에서 좁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고려아연은 장중 6%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홀딩스를 따돌리고 시총 12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비트코인이 9,800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테마주의 경우에는 코스닥 중소상장사이거나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많기에 투자에 유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시간 28일 북한 병력 12,000명이 조만간 러시아 영토에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 병사와 장교 약 3천여 명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있다면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아시오스는 기업들이 이미 IRA에 적응했다면서 이번 법안 폐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려 했을 때와 같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오전장 흐름까지 챙겨봐야겠죠. 먼저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에 힘입어서 일제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은 좀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개월 내에 최고 수준을 도달했고요. 또 TMTG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하루 사이에 21%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트코인이 간밤 7만 달러, 현재 지금 이 시각 우리 돈 기준으로는 9만 8천 원 선을 넘기기도 했었죠.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 가상자산 테마 일제히 불을 뿜고 있고요. 이외에도 NFT, 남북 경협주, 방산주 등 이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산 자폭 드론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오늘 드론 관련주 그리고 UAM 관련주까지 고개 들고 있고요. 이 진단키트와 치매 관련주는 피플바이오와 같은 개별 이슈로 함께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흐름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22%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2,6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지금 시각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이 나란히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0.67% 735선 지나가게 되면서 여전히 동일한 낙폭 장 초반 대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양대 지수, 코스닥 역시 개인만이 나홀로 1,0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어제 깜짝 뛰어오른 만큼 오늘은 다소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양대 지수입니다. 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갑자기 파란불이 켜지니까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이 템베거 메이커 그리고 여러분의 단 하나의 구원자 저희 돌아온 김선은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줬어요.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안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도 현재는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실시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현재 외인 매수세가 잡히고 있기는 합니다. 수량적으로 많진 않지만 우선은 그래도 보이고 있다. 좀 매도세 자체가 좀 이제 멈추는 건가 하는 그런 좀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제 상황상 삼성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장 초반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급반등 시키면서 매수로 돌아설 때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려왔는데 잘 적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 흐름 자체는요. 정말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시장의 좀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삼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조건부 HBM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인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이 또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떨어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꼭 보셔야 될 게 미국 대선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6일 정도가 남았고요. 6일하고도 12시간 남았네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당선 확률 자체가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아예 그냥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곤 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올려드렸었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오크라 재건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제가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어제 시장에서 새벽이죠. 뉴욕 증시에서의 원전 관련주들이 20%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조금 천천히 잡히고 있다는 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붐 자체. 거기 왜 생기냐면 AI, 데이터 센터 등등의 전력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오늘 사실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 좀 발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외인 순매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뭘까요? 금투세 해결이랑 그다음에 미국 대선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이번 달 안으로 사실 금투세 부분이 해결되길 바랬는데 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미국의 대선 이슈도 있잖아요. 그 대선 이슈 자체도 조금 해결이 되기를 좀 큰 문제 없이 바라고 있지만 우선 사실 영향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이슈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오히려 이 금투세 이슈만 해결된다면 국내 증시의 탄력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기를 바라본다. 이렇게 오늘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대선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 관련주들의 흐름 끝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의 장전 관심 테마 역시 이 미 대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마들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 가상화폐, 그리고 드론과 방위산업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 대표적인 트럼프 테마 종목 중에 하나죠. 이 간밤 폴리마켓과 칼시와 같은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보다 높게 점치고 있다는 점 방금도 저희 전문가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간밤 이런 SMR 관련 종목들 역시 급등했고요. 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관련 테마의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산과 드론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중동 지역의 전황은 다소 진정이 됐지만요. 또 다른 화약고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 러우전에 북한이 참전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나온 속보에 따르면 북한군 3천여 명이 벌써 전투에 투입이 됐다고 하네요. 네, 투입이 됐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드론 전에 좀 북한군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발빠르게 좀 어떻게 정리가 좀 전쟁이 끝냈으면 하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볼 건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의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유럽 쪽으로도
이제 SMR 이슈 자체가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유럽 각국에서의 다시 한번 개발과 상용화 이슈 등등에서 계속 이슈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G2파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은 나왔어요.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흐름이 나왔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공간 자체가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SMR 이슈는 한동안 계속된다. 원전 이슈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우진엔텍이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장중에 14% 이상 급등이 나기도 했습니다. 좀 빠지긴 했지만 역시나 이슈 안 죽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서나 아니면 2만 원대 초반이나 보여 계신 분들은 홀딩이 필요할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쪽에서의 흐름 잘 타고 있는데요. 흐름 괜찮습니다. 뭐 고점 자체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정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SMR은 지금 당장에 주가 급등 나다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조금은 중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테마 업종이니까 관심권에 두시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당장에 봤을 때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가 현 시간부로 해서요. 지금 현재 13%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1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 되돌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조금 이제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밀렸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당선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 전까지는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오랜만에 시작으로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상황 보시다가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J솔루션도 오늘 보면 21%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보자면은 서울 옥션 같은 경우 현재 20%대, K옥션도 12%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는 여차하면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상황 보시다가 매도 대응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너무 급등을 바라지 마시고 대응해 주세요. 자, 그다음은 들어온 UAM 관련주들인데요. 이슈가 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슈가 좀 있죠. 자,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급등 나오면서 24%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전 고점 자체가 상당히 좀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거래가 터진 상황에서의 포인트가 나오긴 한데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분봉 보시면 방향성 자체가요. 위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꽂고 내다 꽂는 모습이라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온테크는 현 분봉상의 움직임은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PC디렉트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이 좀 나왔죠. 17%까지 급등이 좀 나오다가 좀 빠졌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이 종목은 계속 최근에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못 버텼어요. 네, 물려 계신 분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는 들어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다음 제이시안 같은 경우도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여기 윗꼬리가 계속 나와요. 올라갈 힘이 이 거래량 가지고는 대금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나와줘야지만 갈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좀 연출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12%까지 급등이 나왔었지만 역시나 빠지는 흐름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전쟁 방산 관련주의 휴니드가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했고 빅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스페코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현대로템이었어요. 현대로템이 지금 보시면 오늘 6%까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를 봤을 때 현대로템 모습 어떤가요? 일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종목들이 이쪽 관련주들이 많이 이래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뭐 밀리긴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우선 방산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 이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이전과 이후로 조금 구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IT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서 삼성이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꽤나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조금은 너무 급한 대응은 자제하시고 최근에 이번 주죠. 올라가는 테마성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꼭 취하셔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이 간밤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제가 오늘도 우리 시장도 좀 추가 상승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빨간 옷 입고 오늘 나와 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참 파란불 켜면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 참 많으신 분들 가득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를 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또 꿀팁 하나 더 더해드리자면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가장 먼저 이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 보이면서 벌써 59,000원 선을 돌파한 반면에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 SK하이닉스 이 반대급부일까요? 2.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9만 원 선까지 간당간당한 그런 주가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 엔솔까지 오늘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 특히나 이 차업종 위주로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지금 이게 오늘 시장은 우선 코스피가 0.2%대 현재 코스닥은 0.7%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근데 눈에 띄는 게 시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나와요. 오늘 삼성전자의 분봉 상황을 보시면 3분봉으로 볼게요. 장 초반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한 3, 40분 정도 이르고 있다가 갑자기 9시 한 50분, 40분경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니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외인들의 매수 시그널을 저는 어제 이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바로 나왔어요. 근데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외인 수급 자체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끝까지 올렸는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늦어도 그래도 4분기 때는 우리가 예측했었던 건 뭐냐면은 HBM 납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으로 좀 바뀌었어요. 워낙에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좀 가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이 이슈몰이를 하게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뭐예요? 시선 자체를 뺏기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하이닉스의 단기 고점 포인트가 또 나오다 보니 19만 원 깨면 안 되긴 하는데 나오다 보니 요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 그림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 삼성의
어제 외인 매수 굉장히 조금 기분 좋은 모습이고 오늘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조금 들어와 주면 어떨까. 근데 확실한 것은 오랜만에 기간도 잡아줬고요. 또 외인들도 조금 이게 34거래일 만인가요? 매수로 돌아와 줬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보자. 어느 기간이 됐던 간에 누군진 모르겠으나 과반수 이상의 외인들이 외인의 기관들이 뭐했다? 네, 매수에 동참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주가는 큰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거나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이제 삼성의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 제가 10년치 차트를 펼쳐놓으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었던 그 라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이 라인을 항상 그어놨었죠.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돌리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하단 우리가 이 라인이 뭡니까? 이거 10년 하단 라인입니다. 10년치 하단 주봉 라인입니다. 자, 이 자리 뭐예요? 암묵적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이 자리는 바닥입니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깼죠. 깼을 때 맥스를 보통 보면은 뭐 적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많게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이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하단 추세 라인까지는 회복을 1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종목 자체가 문제가 없고 실적의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거리가 있다면은 수급도 맞춰준다면. 근데 그 수급이 조금 해결이 좀 되는 모습이 조금은 삼성전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 라인은 얼마냐면 한 6만 얼마예요? 3,000원에서 6만 4,000원 라인이 현재 삼성전자 이 하단 라인에 해당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볼 수도 있어요, 위로. 요 근처입니다, 어찌됐든. 그럼 여기까지는 회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지금 한 6만 원 좀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짧게 보더라도 이 삼성에 대한 대응을 해본다면 5%대 정도의 수익은 지금부터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틀 동안의 상승이에요. 꽤나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아마 이제 금투세 부분이 해결되면은 진짜 급등이 나올 거예요. 급등이 나올 건데 모든 시장 자체가 주가가 급등이 나올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금투세 언제 해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가장 크게 남아있는 키포인트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는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뭐예요? 분할로 나누셔가지고 매수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온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간에 이 자리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 바닥 자리가 오면은 나는 그때부터의 삼성을 분할 매수해서 뭐 5년을 볼래, 10년을 볼래, 아니면은 우리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려왔잖아요. 뭐 삼성은 변화할 겁니다. 승호무 전략을 통해서 뭐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의 모습을 저는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또 이재용 회장이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분할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 하이닉스는 시간은 조금 단기적인 시간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바닥 자리를 보자면 18만 원 중반대 정도가 바닥 인식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트럼프 쪽은 IT 쪽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고민이 있죠. 트럼프가 또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보조금 받은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투자받은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크게 리스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와 이제 기아의 흐름인데 특히 현대차가 차트를 여기서 돌렸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좀 위태위태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바닥이라고 인식되는 자리가 여기 자리거든요. 이 라인을 하나 좀 그어드리자면 22만 원 선이에요.
여기 전저점 자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4월 달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계속 그간에 지켜왔었는데 여기 추세가 만약에 이탈되잖아요. 조금만 더 빠지게 되면은 밑으로 좀 과하게 열리는 그림이 나와요. 이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열리게 되면 2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가 이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살짝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안으로나 다음 주까지 다시 올려치는, 돌려 세우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근데 우선 이 그림이 조금 현대차에서는 리스크한 부분이다.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모습이 좋지가 않다. 수급적인 상황을 잠깐 한번 같이 봐보자면 외인들의 이 매도세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 삼성을 매수로 돌렸듯이 현대도 그런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기관이 도와주던 간에 뭐가 어찌됐던 현 추세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 그래서 현대차를 좀 대응을 하려다가 안 했었잖아요. 확실한 라인은 26만 원에 대한 돌파 그림이 나와줘야 오히려 안전할 겁니다. 근데 뭐 또 있죠. 금투세 해결되고 하면은 무조건 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곧 될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 부분 가지고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2차 전지주들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우선은 조금 추이를 보자 말씀드릴게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긴 한데 어제 급등 포인트가 원체 컸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2차 전지주들은 상황을 보고 천천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하지만 그간의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었던 삼성전자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은 6일 뒤면 끝이 날 텐데요. 이 국내 증시에서의 군투세 이슈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저희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은요. 왜 이 종목이 첫 번째인지 알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단가가 25만 원이세요. 그리고 지금 90%의 높은 비중 현재 들고 계신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너무 기대되네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지만요. 33만 6,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불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단가가 37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 종목 참 그동안 롤러코스터 주가 흐름을 보였었죠. 네, 이게 뭐 매수는 잘 하셨어요. 뭐가 걱정이실까 싶은데 그냥 가져가세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비중 단단히 실으셨고 사실 이제 비중은 본인의 이제 의지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우선 선수들은 뭐 30% 비중 웬만하면 그 이상은 잘 안 가요 한 종목당. 근데 이제 일렉트릭 담아 놓으셨으니까 이거 굳이 팔지 마세요. 비중 줄이지 마시고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냥 계속 좋아집니다. 그냥 계속. 네.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시장의 영향이에요. 여기 멈춰 있는 거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다시 한번 위로 뚫고 갈 거예요. 2배 수익이 나실 수도 있어요. 5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파시지 마시고 그냥 얘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냥 뭐 좋은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구나 판단하시고 시장 때문이야 종목 때문은 아니다. 그거를 꼭 알고 계시고 홀딩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이 종목은 상담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자리에 잘 매수 대응하셨고 저는 꾸준히 홀딩하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엠텍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800원 조금 높게 들어가셨네요. 또 70%의 비중, 두 번째 상담 역시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로 이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고비가 시장에 풀리면서 좀 본격적인 부작용이나 무분별한 처방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오늘도 4%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서 29,90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위고비 제가 방송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위고비 이슈는 끝났어요. 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위고비 이슈가 터지더라도 뭐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전의 움직임처럼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중 70%는 지금 매우 잘못됐습니다. 비중을 단단히 줄이셔야 되는데 우선 일시적인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위로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다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비만약 이슈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었었고요. 피날레는 출시 10월 15일이었죠. 그 전후로 해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니까 만약에 반등 나오면은 적당히 정리하고 빨리 나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라인 이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면 이미 여러 차례 라인 이탈 부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네요. 이미 3차례나 라인 이탈이 나왔었고요. 한 번 더 깨지는 라인은 어쩔 수 없네요. 62선 라인에 대한 이슈 때문에 2만 원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 반등을 기대하신다면은 반등 보고 수익권으로나 매수가에 온다면 정리 꼭 하시고 그렇지 않고 기다려 버티시다 하더라도 2만 원 이탈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니까 상황 보시면서 꼭 천천히 정리하시면서 빠져나오자. 지금 상황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블루엠텍은 제가 우선은 죄송하지만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4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궁금하네요.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YC 2.71%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11,4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현재까지 반등 흐름 함께 주고 있는 YC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소 밀려납니다, 전문가님. 예, CXL 이슈부터 해서 HBM 이슈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고 일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을 여기 3월달에 시작할 때 추천을 드리고 수익률이 100%를 훨씬 넘어갔었던 150% 넘었었나요? 그랬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매수가가 조금 높다고 하시지만 이 종목은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이제 나왔어요. 하이닉스도요 주가는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간에 약간 힘들었었던 유리기판이나 CXL이나 HBM 관련주들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은 국내 IT 중소형주들의 바닥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차피 연말 실적이나 내년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CXL은 연말 내년도에 좀 특히나 내년 정도 되면 확실하게 좀 개화되는 모습도 나올 거고 거기에 핵심적인 수혜주로서 YC가 계속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빠지더라도 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차분히 올라오면은 15,000원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17,000원, 18,000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버티시다가 수익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로 올라오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저희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55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차트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 매출 대비 시총이 낮고 또 배당도 높은 기업인데다가 2차 전지 테마도 엮여 있는데요. 현재의 주가 흐름이 참 왜 이럴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2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노루페인트인데요. 계속해서 이
노르페인트 앞으로 수익까지 볼 수 있는 날이 좀 있을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저희 길게 보고 계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이슈가 이제 국내에서 댐 관련된 이슈에 엮였었고, 뭐 나름의 이제 뭐 우크라 재건으로도 나름 엮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 경기 자체가 많이 힘들었었지만 천천히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회복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내년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죠. 특히나 건설 경기도 그에 맞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노르페인트가 물론 단가가 조금 높은 자리에 들어가셨지만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우선 뭐 8,000원대 흐름에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조금 힘드셔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급한 대응은 우선은 하시면 안 돼요. 자, 추이상으로 봤을 때도 노르페인트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져도 여기서 더 깨져봤자인 거예요. 조금 더 깨질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크게 갑자기 뭐 밑으로 더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나와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현 자리부터 해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보시다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 만약에 기다리시면 오랫동안 보유하실 수 있으시니까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슈가 빵 터질 거예요.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가지고 계시면 매수가는 다시 올 건데요. 매수가 왔을 때 더 가겠다는 기대를 갖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급등 나왔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81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2% 가까운 급등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0.85%, 어제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 켜주면서 3,575원 선에 거래 중인 모나리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들어볼게요. 저는 이게 사실 왜 오르는지도 몰라요. 뭐 제재주들이 오른다고 나와 있긴 한데 연말 특수 이게 한번 무림 쪽도 그렇고 이슈가 좀 돼가지고 움직이긴 했었는데 펄프 값도 제가 최근에 체크는 못 해봤네요. 자, 우선은 차트의 움직임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오늘 자리는 또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장 초반에 이제 어제 급등 나오고 어제 급등에 이어서 한 번 더 상승을 주는 흐름은 나왔었지만 다시 고스란히 다 뱉어내는 모습이에요. 근데 추세적으로 살짝 깨진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애매한데요. 이게 이슈를 바꿔서 한 번 더 딱 움직이면은 좋겠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래 대금을 항상 체크하지만 이게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오늘 자리가 더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가야 되고, 근데 어제보다 확실히 적잖아요. 그리고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많이. 그럼 이거는 결코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매수가까지 당장에 치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땅 터지면서 가주면 모르겠지만 그 이슈 자체가 지금 과연 새롭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코앞인데 이게 일전에 매수하셔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다가 이제 대응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기회가 오긴 했는데 이걸 이 상황에서 그냥 마이너스 10%에 정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버텨야 되냐인데 저는 요거는 조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도 만약에 반등이 못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셔야겠지만 만약에 내일장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게 한 번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시가 자리를 그래도 아직은 깨지 않은 모습이라서 제가 좀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우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우선 조금 이번 주 상황 보고 대응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어제 월요일 날 종가가 3,545원인데요. 3,500원짜리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아쉽지만 분할 매도를 하시던가 하셔서 우선 빠져나오시고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SM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230원에 9%, 어제나 또는 오늘 들어가신 매수 단가로도 보입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 이 주가 흐름이 답답한 테마 중 하나가 STO죠. 5.26%, 오늘은 다시 내려서게 되면서 2,16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전문가님이 STO 법제화 작업이 참 될 듯 말 듯 답답합니다. 이게 그 STO 이슈를 통해서 급등이 좀 나왔던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관련주들을 잠깐 보면 뭐 여기 보시지만 뭐 여기 가상화폐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다 나오는데 FSM만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지네요 또. 뭐 하나투자증권 이런 애들도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얘만 떨어지네요 또. 뭐 단기 급등이 먼저 나와서 뭐 그런가 싶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빠뜨릴 일인가 싶은데 빠지네요. 자, 매수가는 2,230원이세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였냐면 대장격으로는 지난주까지 흐름을 이어갔지만 단기적인 결국 흐름이었고 차트를 잘 보시면 전형적으로 빠져나간 흔적을 우리가 알잖아요. 거래량이 터졌어, 크게. 그렇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여기에 뭐예요? 음봉으로 꽉 차버렸어. 요거는 다 정리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잠깐만 시총이 얼마죠? 잠시만요. 시총이 700억대인데 누가 이거를 거래 대금이 131억에 196억에 이 정도면은 하루 거래량 이거는 누군가가 롤링하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정리하고 나간 것 같아요. 네. 뭐 팀이 될 수도 있고 세력이 될 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 정리가 빠져나갔고요. 혹시라도 조금 이슈화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거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가상화폐든 STO든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트럼프도 있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긍정적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나오면서 한번 축 올라가면서 매수가 위로 간다 하면은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세요. 제가 가상화폐는 언제까지? 미 대선까지 봐야 됩니다. 그 이후는 조금 애매해요. 네. 사실 이번 주 거의 피크예요. 피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볼 수 있긴 한데 거의 이번 주 피크니까 상황 보시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뭐다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고 나오자. 그리고 만약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오늘 저점이 2,125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다가 2,100원대도 밑으로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아쉽지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안전하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을 위해서. 아시겠죠? 요거 좀 말씀드린 거 기억하셨다가 꼭 맞게 대응을 좀 해주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 주셨는데요. 다 도와드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죠. 내일 다시 한번 저희 조금만 더 일찍 신청 주시면 제가 다 기억해뒀다가 하나하나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올게요.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보기에 앞서서 이 AS 시간 먼저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이 대한항공이 말 그대로 이 주가가 정말 하늘로 향해서 날아올랐네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모두 달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승인 여부가 좀 나오기도 하고 실적이 원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성수기 시즌도 다 잘 지나갔고 또 연말 또 성수기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잘 보시면은 물류 쪽에서도 밑에 바다 쪽은 왠지 좀 껄끄러워 지금 보면. 근데 하늘로
운송은 어떻게 해요? 네, 오히려 반사액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었던 거예요. 자, 바닥에서 잘 올려쳤고요. 1차 목표가 달성,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 계획은 10% 정도의 수익이었는데 달성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현 시점부터 해서 잡아드리자면 23,500원짜리의 이탈은 꼭 익절을 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23,500원입니다. 그 자리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PD님 수정 좀 해주세요. 25,000원까지 우선은 목표가를 한 번 더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3,5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조금 더 보신다면은 25,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봐드리자면 아시아나항공도 잘 보시면요. 차트가 조금 꿈틀거려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그때 같이 대응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이시긴 할 거예요. 한 3, 4% 수익이실 거예요. 근데 조금은 움직임이 저조한 것 같지만 차트상의 구조상이나 분위기상으로는 이거 조만간 한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합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튀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얼마?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수익 축하드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상황 보시고 홀딩하실 분들은 지켜보시자. 그리고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은 조정 시 매수 대응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우리기술 볼게요. 자, 우리기술도 한바탕 좋은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아직 차트 흐름 자체가 강하진 않아요. 네, 사인은 좀 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지만 조금 아직은 좀 약해요. 네. 근데 이게 추이상으로는 꺾이지 않고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원전주들이 많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이 조금 약간 후발주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진엔텍도 그렇고 해서 움직임이 지금 다 돌려세우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구글, 아마존 등등에서 SMR이라는 것 자체,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붙어갑니다. AI 여기에 SMR 붙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붙어 있겠죠. 거기에 뭐합니까? ESS까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거고 내년엔 더 큰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요. 그렇게 우리 원전 안 한다는 독일도 다 돌아서고요. 유럽 전역으로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활기를 찾고 있어요. 이슈는 다시 생깁니다. 원전 이슈는 안 죽는데 특히나 SMR은 조금 더 가볍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진엔텍도 그렇지만 우리 기술도 그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무겁고 못 가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조금은 멀리 보고 얘기 드려요. 가상화폐 주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 대선 이후에도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장의 테마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술도 홀딩을 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기술 AS까지 받아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올게요.
오늘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입어서 저희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지만요. 저희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금리 부담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이 34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관심 테마는 원자력 발전, 가상화폐, 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대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이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는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